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목요일부터 시작이지만 여야 선대위는 이미 주말부터 민심의 바다를 향해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선대위원장 첫 지원 유세지로 민주당의 전통적 표밭이죠. 호남을 찾았습니다. 4년 전에는 국민의당 돌풍에 휘말려 전멸하다시피 했던 곳인데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꼭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군산, 남원, 순천, 보성 쭉 훑었는데 여기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장이 전남 영광 출신의 도지사까지 지내다 보니 가는 곳마다 이 위원장의 인기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다른 당 소속 후보도 이낙연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으로 선거 홍보에 나설 정도였거든요. 어제는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네, 호남에서 여당과 이 위원장 지지율이 높다 보니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한다는데 이 위원장 다른 정당 후보들의 복당 계획 전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표단속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문제 많다. 이게 그동안 통합당의 주장이었는데 외국에서 우리 정부 극찬하니까 이거 잘 안 먹혔거든요. 그러자 통합당 방향을 틀어서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다른 노선 분명히 했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거의 참 인간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대책이 전 절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오늘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이자 서울 강남갑 후보인 태영호 후보도 만났습니다. 태 후보 공천 두고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했다고 비난했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오늘은 이렇게 손 꼭 잡고 손가락으로 V자 그리며 다정하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에 보수통합의 한 축이죠. 유승민 의원도 한 달 반 동안의 잠행을 마치고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중도 보수와 청년층의 표를 흡수할 것이란 기대가 많은데요. 두 사람의 파급력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440억 원 규모인데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그리고 어제 미래통합당 의원 3명 이적해서 겨우 교섭단체 기준 만족한 미래한국당에게도 61억 원이란 큰 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선거에 이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 지원하는 이유, 과거처럼 부정한 돈 쓰지 말고 깨끗한 선거운동 하라는 뜻이겠죠. 이제 보름 정도 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각 정당들의 선대위는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더욱 활발한 유세와 공약들 쏟아질 텐데 어느 당이 세금값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선거 상황실 이재동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뭐니 해도 정치 1번지 종로에 쏠리는 관심이 상당한데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사이임에도 또 똑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하죠. 네, 무소속 후보들 복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공천 결과에 이제 반발해서 여기서 이제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 건데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어제 호남 지역 유세에 갔었는데 호남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그 위원장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정당에서도 당선이 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복당을 해서 이낙연 위원장을 돕겠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들의 표가 그만큼 분산이 될 테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위원장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의 복당 계획 전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교안 대표 역시 지금 공천 탈락 반발해서 무소속 후보들 계속 출마했잖아요. 특히 예. 영남권 중심으로요. 이제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를 했잖아요.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무소속은 막천의 희생자들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에나 집중해라. 이렇게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총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는 경우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그 두 사람 별로 좋은 인연은 아닌데요. 처음 두 사람이 만난 게 그 1987년에 60민주화 항쟁 이후에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 그 출마를 해서 이제 경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13대 총선이었는데 당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민정당 후보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섰고요. 그리고 야당인 평화민주당 후보로 이해찬 대표가 이제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누르고 당선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2016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거든요. 그 당시 이제 당내 분란으로 좀 민주당이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당시 김종인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의 정권을 지게 되면서 당시 당에 있는 그런 물갈이를 전부 했던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해찬 대표도 컷오프를 당해서 다시 세종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고요. 두 사람 모두 여야 선대위원장으로 맞붙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이번 총선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갑 지역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보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당선되든 강남 신화 스토리를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갑 같은 경우에는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대까지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승리한 말 그대로 보수 1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요, 그 민주당의 김성건 후보가 45.2% 이 표를 획득했거든요.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예. 이번에 이 김성건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출마를 했고 통합당에서는요 탈북민 최초 지역구 출마에 도전한 태용호 전 북한 영국 공사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예. 이 강남갑이라는 지역구가요 논현동, 신사동, 청담동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핵심 쟁점은 부동산인데요. 예. 김성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완화 공약 내놨고요. 그리고 태용호 후보 역시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상으로는 태구민 그러니까 태용호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높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 만약 뭐 김성건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보수표 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태용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탈북자 최초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는 곳이니까 뭐 두 사람 누가 당선되든 강남 신화 스토리를 썼다 이런 수식어가 붙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남 갑 소식까지 이재동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